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마침내 오늘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공직선거법과 국정법 모두 위반, 유죄로 징역 4년 확정. 하지만 이걸로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에 수사력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차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톨릭대죠? 예, 가톨릭이 천주교죠? 예. 부산 가톨릭대학이. 가톨릭대학이 전국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 아닌가요? 예, 하나님 한 예, 예수님도 한 분이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김대현 기자님. 네. 유무죄 중에 뭘 예측하셨어요? 예, 뭐 유죄는 피할 수 피할 수 없었던 거지 없는데 않습니까?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셨었죠? 사실 뭐 형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2년 6개월이나 3년쯤 예상인데 예상외로 구형한 대로 딱 100%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형량이었을 텐데. 이번 판단에는 청와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국정원 TF팀에서 적폐청산 TF팀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여러 자료들을 사실상 받아서 변론 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기존의 어떤 그 증거 자료로 쓸만했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그것이 사실로 사실상 드러난 이런 상황까지도 다 반영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제 공직선거법에 원세훈 전 원장을 그 유죄로 선고했다. 이것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 그리고 그 개입한 책임을 물어 전직 국정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데 이 부분에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저는 관점을 확 틀어서 우리가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다 해설을 하는데 해설하는 분들이 4년 확정, 그럼 국정법 위반,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이쯤만 알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됩니다. 사실 왜 위반이냐, 왜 국정법 위반이고 왜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 정보기관 자체가 그동안 그 정치에 개입하고 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앞서왔던 그런 어두운 역사들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상당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퇴보했다. 이 부분에 상당한 그 국민들이 실망과 충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확실하게 단죄를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편은 씁쓸하면서도 한편은 역사가 바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나름의 또 이래 좀 환영의 목소리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관점을 달리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그 파기환송심 그 항소심이죠. 그 고등법원 여기서 오늘 4년 확정한 것이 어찌 보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정답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에 1심에서는 선거법을 무죄로 했거든요. 무죄로 했죠. 항소심에서는 지금과 똑같은 그 판결을 하면서 형량 1년 차이가 있었죠. 대법에서는 역시 증거가 좀 불충분한데 기본적인 취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왜 여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보냐면 여기가 정답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기존에 무죄를 내렸던 1심 재판부 그 다음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시켰던 전원재판부,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과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이 아닌가요? 근데 뭐 지금 뭐 앞으로 다시 또 이거 지금 원세훈 변호인 측에서는 다시 재상고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사법부 자체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한다고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다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과 이 근거는 나름대로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직 최종심이 완전히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이 좀 예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정답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1심 재판부와
현재 있는 대법원은 좀 부끄럽지 않겠느냐. 사실 뭐 1심 재판 그때 선고가 났을 때도 그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 현직 부장 판사가 그거 판결 결과에 대해서 지록위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맞아요. 사습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천에 있는 그렇죠. 현직 판사가 그 예, 얘기를 현직 했었죠. 판사가 그래서 그 때문에 기록위마. 예, 아하.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공개적으로 그렇게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나름대로 또 거의 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 차재원이네요. 그렇죠. 양지호를 가르치면서 차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또 그래서 스탠딩이 좋은 겁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 오셨네요. 예. 이렇게 한 거는 똑같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때. 예. 때릴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제가 몇 그린 건지 아세요? 어떻게 보시죠? 아니, 제가 왜냐면 제가 SNS상에 이 글을 봤어요. 네. 여기에서 원세훈 유죄를 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사법부에 그 전에 판결했던 분들이 생각이 난다 하면서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저는 이제 앞에 뭐 1심 재판부의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고 예. 대법원 파기환송을 할 때 대법원의 취지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입니다. 법대로 봤다고 보는데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파기환송이 들어왔을 때의 재판부입니다. 사실 2015년 7월에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중간에 예. 이 진원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걸 쓸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다시 재판을 하라라고 보냈거든요. 그게 2015년 7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주요 쟁점들 문제된 것들만을 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공소장부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빨리 따진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한 2달씩 심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검찰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리를 지연을 하냐라고 사유 진원이 뭐예요? 사이오 진원이 뭐냐면 저게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말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4월 25일 진원이라고 바꿔서 파일 이름을 저렇게 저장을 했던 겁니다. 저 안에 그때 당시에 원세훈 나름대로 암호네요. 암호죠. 근데 암호를 써도 암호를 국정원에서 좀 그럴듯하게 써야지 저게 뭡니까? 저거 가지고 사실 참 많은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하여튼 드리던 말씀만 마저 드리면 그렇게 돼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검찰에서 수사팀들이 계속 없어져 갑니다. 다른 데로 발령 가고 검사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공소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 걱정이 되던 참이었는데 다행히 뭐 올해 2월에 재판부도 교체가 됐고 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대현 기자님. 네. 왜 4년 유죄가 나오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 전혀 예. 저는 뭐 법원의 판단을 해석하고 예. 비판하는 건 쉬운데 예. 근데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너무 쉽게 좀 쉽게 예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즘 듭니다. 왜냐하면 좀 요즘 어려우니까 재판이 25개월 끌었겠죠. 아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그 적폐청산 TF에서 발견해낸 예. 그런 자료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니까요. 예. 그런 자료들을 감추고 혹은 숨기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이번 단죄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김 기자님한테 진짜 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검찰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국정도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원세훈 원장의 말씀 말씀이 아니죠. 지난 5년 동안 댓글 개입했던 거. 예. 이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하고 틀리죠. 그걸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해요. 그다음에 이번 주 한겨레에서 월요일, 화요일 또 특종을 해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는 음성 파일까지 나와요. 이 귀한 자료들 그 당은 안 나왔던 거는 뭐 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한 단죄다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완벽히 제어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가능할지 예.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워낙 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구조 이런 제도 하에서 어디든 정권이 바뀌면 예. 또 새 정권에 또 이를테면 줄을 대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아니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또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차 교수님, 그거 좀 네. 그거 특종하는 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 저도 좀 신기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한 말씀이. 바로 그 때문에 사실 뭐 이 지금 오늘 그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오늘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종의 또 정치 보복 차원의 재판 결과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정치 보복은 아니죠. 아니, 물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의 빌미를 또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음성 파일 밝힌 분도 진선미 의원이고 그 변호사예요. 근데 저는 어제 적폐청산위원회 간사잖아요, 진선미 의원이. 아, 당에? 예, 국정원 아. 적폐청산위원회 간사입니다. 국정원요? 예. 아하.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이 사건이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원세훈 전 원장이 녹취로 가고 예. 이른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던 SNS 보고 동향 문건이라는 게 없었으면 예. 오늘 유죄 판결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두 개가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유죄 판결 나왔으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국정원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그거를 증거로 제출했죠,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미 제출을 했고 그래서 24일로 결심 공판이 한 번 더 미뤄졌고 이제야 선고가 이뤄진 건데 그래서 어제 시점에 대해서 아, 원래 결심 공판은 언제 하려고 그랬던 원래는 건데? 11일 날 결심 공판을 하려고 했다가 24일로 미뤘고요. 한 번 더 검찰에서 우리 증거가 더 있으니까 아예 재판을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선고를 한 겁니다. 아, 결심 공판은 변론 제기는 아니니까 네. 결심 공판은 미룰 수가 있는데 8월 11일로 잡혔던 결심 공판이 8월 24일로 미뤄졌고 네. 그리고 오늘 30날 선고 공판은 변론 제기인데 이미 충분히 들어왔다 예, 증거가. 충분히 들어왔다는 거. 그때 이제 10개가량의 문건을 검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아, 검찰이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올 수도 다 있었던 나올 증거다. 수 있는 거고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국민들이 저는 좀 의심했어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청와대 기본 논조 자체가 청와대 문건도 그렇고 발견되는 것들은 공개를 하자 우리 투명하게 가겠다는 거잖아. 이거를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는 아, 저는 진선미 의원이 적폐청산 TF의 간사인 줄 몰랐어요. 아, 예. 국정원. 그럼 예. 무슨 자료가 있을 수 예, 있겠네요. 자료가 그리고 있죠. 일정 정도 수준에선 밝힐 수 있는 것은 전 계속 의심했어요. 또 누가 이렇게 검찰이나 다른 데서 작업해 주는 거 아닌가? 여론 작업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나올 만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예, 이미 다 검찰에 들어갔던 거예요. 검찰에 이렇게 쓱 흘린 건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 그 원세훈 전 원장 변호사 측 반응은 어땠나요? 그 반응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재상고하겠다. 재상고하겠다. 다시 대법원에 가서 다시 법리를 따지겠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김대영 있습니다. 기자님, 그 이제 아까 우리가 254 진원인가요? 네네. 그거하고 또 뭐를 이제 사이오 진원 시큐리티 파일. 시큐리티 파일은 이제 그 증거가 좀 이상하다.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했더니 일단 기본 취지는 유죄는 무죄, 무죄는 유죄의 취재로 파기환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뒤집으면서. 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굳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이것을 유무죄 다시 바꿔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증거가 좀 이상하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추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 또 이렇게 되면 할 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증거가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재상고하겠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할 수밖에 재상고해도 없겠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별건 수사로 붙어서 나중에 사건이 좀 더 별개로 어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 한다는 거야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을 놓고 판단해 볼 때 이걸 과연 재상고 했을 때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예. 이 사건 자체에서 변론을 제기할 것이냐. 그런 이제 아마 여기서 증거로 새롭게 부각된 내용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또 다른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법이 아닌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부당한 곳에 사용을 해서 그것이 배임 횡령이든 이렇게 사건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 특수활동비는 만약에 댓글 부대 그 팀에게 지급됐으면 그게 횡령이 되나요? 그거는 횡령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호. 그러니까
정해진 국가의 예산을 국가의 정당한 곳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조직 내에서 정당한 어떤 뭐 기준 하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일반인이고 이를테면 사조직이지 않습니까? 국정 직원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고를 하거나 하는 그 법적인 대응 행위의 실익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차 교수님, 네. 예를 국정원 직원이요. 네. 제가 국정원장이에요. 네. 차 교수, 주위에 빨갱이들 많지? 빨갱이들 많아? 예, 친구인데 빨갱이들 많지? 그래도 좀 있어요? 자, 그럼 빨갱이들 좀 순환 작업 좀 해. 그리고 한 1억 줘요. 네. 특수활동비 용도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근데 국정원 직원이 예. 국정원 법 내에서 규정한 그 정당한 직무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정당한 직무 활동 아니니까 빨갱이들 좀 이렇게 설득해갖고 근데 지금 몇은 잡아오고 몇은 지금 설득하고. 소위 말해서 결과 나온 것은 그렇지 않죠. 정당한 활동이 아니었던 거죠. 댓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방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그 민주 사회에서 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그 아니, 부당한 개입을 한 거예요. 지금 새로 나온 그 30명의 팀. 예. 지금 이제 그 구속됐으니까 이제 갔어요, 저 양반은. 예. 그거 말고 30개 팀을 돌리는데 돈을 썼어요. 네. 돈을 썼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저처럼 빨갱이들을 좀 잡아와. 돈을 줘요. 직원이 아닌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원세훈 원장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저는 그러니까 나는 특수활동비를 나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 소위 말해서 자파 색출을 내리는 그 간첩 색출을 막기 위해서 집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주장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녹취록이 나왔다시피 지금 원세훈 원장이 말하는 간첩이나 자파라는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건전한 정치활동을 하는 야권 성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나 이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그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목적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거는 것이죠. 국정원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활동은 없다. 아닌 것이죠. 근데 그 논리로 놓고 본다면 예.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거지 않습니까? 공동정범. 네네. 오늘 그렇게 판결을 네, 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서로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국정원장이 그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이런 예. 활동을 하게끔 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돈을 쓰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첩, 방첩 활동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댓글을 다는데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여기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예. 자기는 방첩 활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심리전,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부하 직원들이 일탈 행위를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런 걸 했다고. 30개 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른바 이제 녹취록하고 SNS 보고 문건에서 나온 거죠. 원세훈 전 원장이 주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냐면 오늘 이제 법원에서 아예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허.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선거판에 큰 문어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막 빨빨빨 다니면서 먹물을 뿌린 거죠. 예. 댓글에다가 먹물을 뿌렸는데 예전에 원세훈 전 원장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별개로 그냥 요만한 쭈꾸미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아니다. 당신이 문어 머리다. 아하. 머리에서 다 지시를 해서 발들이 움직인 거다. 예. 이렇게 본 겁니다. 한 몸뚱이라 본 국정원 전체가 한 몸뚱이라 본 거예요. 오늘 그 그럼 재판 앞으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공동정범이라고 한 얘기는 나머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누구와 공동정범이라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지금 여전히 국정원 TF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예. 뭐 언론에서는 30명이라고 하고 있고 아이디는 3,500개까지 밝혀졌다고 하는데 예.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거론되고 있는 게 벌써 뭐 양재 소속 옛날 간부라든가 아니면 국정원 현직 직원들 그때 당시 현직 직원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때 범행을 저지른 그들과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정범. 정범. 예.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야, 근데 오늘 오늘인가요? 어제 녹취록이 나온 게 어제 나왔었죠? 어제 진선 의원이 쓸데없이 말하는 X는 한 대씩 먹여버려라. 제가 이게 한 대가 갈비 한 대인가? 갈비 한 대씩 먹여버려라. 야,
국정원장이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은 아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은 아마 3공화국 시절에 아마 중앙정보부를 수장을 했더니 그 꿈을 꾸고 있었나 보죠? 뭐 김형욱 정보부장 정도를 아마 본인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도 만화책을 많이 아니면 봤나 또 보네요. 유신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뭐 다른 분들을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냐. 왜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녹취록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한 대씩 먹여라는 이야기가 당시 유신은 유신 체제하에서 긴급 조치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구금 체포할 수 있다는 거. 그 긴급조치법 그 아니에요? 긴급조치죠. 그 긴급조치의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선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식 수준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신은 정권 안보를 하는 것이 국가 안보라고 생각했던 상공화국 시절, 유신 시절의 중앙정보부장의 그런 역할을 똑같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원세훈 원장은 유신 시절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죠. 예. 예. 고등학교도 그때 다녔고 고등학교까지 뭐 저도 그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데 그때 대학 20대 예. 아주 청춘을 유신 시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용욱 그 정보부장을 하는 걸 보고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또 김용욱 정보부장 위인전 만화를 좀 봤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 근데 이분은 뭐 원래 행정공무원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 본인이 만약 국정원장 꿈이 있었으면 사실 뭐 군대도 열심히 다녀오고 하셨겠죠. 그때 군대도 사실 안 다녀온 것 때문에 예. 국정원장 그때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당한 또 논란이 됐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은 거의 정보면으로 될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잘못된 사람을 예. 이 정보 수장으로 앉힌 것이죠. 김대영 기자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이제 새로운 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댓글 부대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불어요. 아, 네. 그리고 댓글 부대 직접 했던 분들 자백에 검찰이 깜짝 놀란다고.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증거가 나왔으니까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다 이렇게 자백하면 조금 용서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또한 사실은 2012년 12월 초였죠. 예. 그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시 야당에서 예. 여기서 뭔가 댓글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을 국정원 소속 직원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감금하고 하는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과연 이게 지금 4년여가 지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년 중형이라고 하는 이 선고까지 내려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은 영원히 댓글 부대 했던 사람들도 그렇죠. 그분들 또한 과거 관행대로 음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영원히 또한 덮일 것이다. 지나갈 거라고 혹시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예. 근데 지금 이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너무 상세하게 진술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왜 지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느냐. 근데 게임은 끝났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의 단계에 들어가신 거죠. 교수님이 쓰는 용어치고는 아주 우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먼저 시청자들 이해를 좀 편의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 그렇게 좀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게임은 사실 끝났다.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고 계신 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살살살 구슬려갖고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렇죠. 전술하고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이 사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당히 그 고초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지금 이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민간인들이 협조를 했던, 그러니까 지시를 했던 국정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암만 변명해봐도 일을 시킨 사람들이 우리 다 시켰거든요. 이런 증거 있거든요. 다 내놓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부인해본들 오히려 개심죄에 걸려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댓글 작업 시켰던 분들이 국정원 직원이 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명단 이게 다 있네요. 명단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다. 얼마 줬습니다. 이거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미 모든 자료와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부인해본들 오히려 개심죄 때문에 가중처벌 받나요? 양절 변호사님 이제 관심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배임 횡령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것이 추가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도 오히려 그 법원에서
변론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거 증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수사 중이니 시간 두고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완전히 딱 그 꼭지 딸 수 있을 때까지 다 한 다음에 그때 천천히 기소하세요.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일단 검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에 최대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하면서 그때 같이 자료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결심 공판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는 추가 자료를 못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변론 제기 끝났으니까. 요청을 했던 변론 거고. 제기 요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심증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냈던 거고,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차피 아무리 예를 들어 댓글이 늘어나도 예.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자체는, 죄목 자체는 딱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크게 법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추가 기소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다. 근데 불법적인 행위에 쓰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 돈을 만약에 국정원에서 임의로 가져다가 썼다라면 그건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판단으로 바꿨을 때는 글자 그대로 그냥 국고에서 돈 빼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 거나 법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지른타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당시에 뭐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행유예로 약간 좀 뭐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 하고 다니고 선거운동하는 데도 개입을 하니까 국정원 직원을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저런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느냐. 가가지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다 바로 또 어떤 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감옥 가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해라고 했다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민간인 사찰이고 국정원법을 어겨라고 직원을 강요한 거니까 직권남용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다 추가 기소 꺼리죠. 아하. 김대영 기자님.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일국의 정보기관인데 댓글을 다는데 이렇게 돈을 쓰고 열과 성의를 다했다.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나?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평가하는 기관이나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부분만 핀셋으로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과연 본연의 역할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평가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가장 싶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당시 휴민트나 이런 등등 해갖고 대북 라인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은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방기하고 국내 정치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북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이 빨갱이 좌파 세력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대북 안보 활동을 안 한 거 아닌가? 그것이 지금의 이렇게 남북관계가 그 경색되는 결과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니까 국정원이 정말 제대로 뭘 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서 국정원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예. 바로 세우는 작업 또한 적폐청산이나 알겠습니다. 또 별개로 또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위원회가 또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그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대북 정보망이 큰 구멍이 한번 뚫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북한이 본격 자신들이 말을 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하나도 몰랐거든요. 2011년 12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완전히 김학은 눈가리 예. 그런 국정원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고 사실 그때 야당이나 다른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원장 바꿔야 된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전혀 낌새도 못 차리고 싶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서 그러면 왜 그렇게 못했는지를 본다고는 원장 자체가 국내 정치의 모든 게 지금 다 시선이 가 있는데 예. 지금 대북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했겠습니까? 예. 김종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 며칠 날 12월 18일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8일인가요? 18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12월입니다. 예, 그 무렵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게 12월 22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 죽는다는 등
예. 이 안보 문제보다도 정봉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났느냐. 이런 실제로 여기 한번 관심이 있었어요. 저거 빨리 감옥 보내야 되는데. 자, 김대영 기자님.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 맞네요. 예.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좋아한 게 정봉주 형 확정, 1년 확정 그 댓글이 그 검색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눌렀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검색 순위에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예. 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몇 월에 취임했죠? 4월인가요? 그 언저리죠. 예, 4월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명진 스님이 보훈사에서 쫓겨 나간 게 2010년이거든요. 예. 명진 스님이 요즘 대한불교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서 지금 단식 한 1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민간인 사찰, 즉 당신도 사찰됐다. 그래서 사찰자 건을 조사해줘라. 그러니까 국정원 TF에서 그 문제까지도 지금 한번 검토해보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은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뭐 중이든 아니면 불자든 누군가 민간인을 사찰했을 때 그러면 그 사찰에 대한 보상 누가 이득을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승원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득을 취했을 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뭘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까 이득을 취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라. 뭐 국정원이 만약에 그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국정원이 만약 그때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이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이득을 본 자승원장이나 이런 등등과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조계종에 출입하는 국정원 IO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복수였는데 그 복수의 IO들은 정보요원들. 조계종 내에 갈라져 있는 여야의 파트를 나눠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과연 그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했느냐의 부분 이거는 이제 확인한 뒤에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명진 스님은 그런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양일 변호사님 이 말씀을 저에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명진 스님 같은 분은 어찌됐든 우리 시대에 바른 소리를 한 양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종교 내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 종교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뒤를 들여다봤더니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 흔적이 있어? 이런 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진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영향력, 조계종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큰 기관입니까? 사실 인구수로 따진다면 불교가 거의 1위입니다. 지금도 숫자로는 제일 많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셨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진 스님뿐이었을까? 혹시 무슨 정국교회 사제단 같이 정권에 조금 홍국현 신부님, 쓴소리하는 신부님들에게는 없었을까? 목사님들 중에서 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역술인 중에서도 있었겠죠. 봉도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쓴 나머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국내 문제에만 개입을 했던 거고 사실 저는 이거 침소봉대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국정원 직원이 원래 그 정보원에게 전달해야 될 돈을 자기가 횡령했던 사건으로 유죄 판결도 받았었잖아요. 6천만 원인가. 그래서 자기 개인 무술 스승한테 원래 그 북한의 그 휴민트 작업으로 써야 될 거를 자기 무술 스승한테 이렇게 교육비로 써버린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눈먼 돈이라고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람 뿌질까라는 생각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오늘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했던 정치 개입, 이 문제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증거가 말 그대로 차고도 넘칩니다.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했던 일,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정원이 했던 일, 그리고 그 위에 원세훈 원장 위에 누가 있었는지 이 문제까지를 검찰이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